2020년 5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내일 어린이날까지 연휴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코로나19 시작하면서부터 연휴였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생업이 바쁜 분들에게는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근무일입니다. 이번 연휴에 재난기본소득 받으셨다면 또 재난지원금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미리라도 팍팍 쓰셔서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많이 써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예. 제가 주말 사이에 경기도 용인 지역의 여러 상점을 둘러봤는데 재난기본소득 칭찬하는 분들만 만났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어도 그래도 아무것도 없었던 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써서 경기에 도움되도록 해주시고 이게 어떤 그 성과로 나타난다면은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 논의할 때 딴죽 안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박경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긴급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기본소득 여러분 많이 써주시고요. 기부하지 마세요. 기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동네 상점에다가 기부하세요. 기부라기보다는 소비하세요. 예, 소비하셔서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바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많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용칼 오늘 아무래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지성호 당선자 그리고 태영호 당선자의 가공할 만한 북한 관련한 정보력을 또 점검하는 시간 가져봐야 되겠죠. 자, 광고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광고인데 이제 첫 광고부터 좀 민망하군요. 예. 자, 바디로직부터 보겠습니다. 바디로직.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이제 김용민닷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리는데요. 대부분 처음엔 그 효과를 의심하는데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으로 뻥으로 드러난 김정은 건강 이상설, 김정은 사망설 관련한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디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준공 테이프를 끊고 활기차게 걷거나 손뼉을 치고 뭔가 주위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여유롭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공개됐어요.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확신 없이는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그냥 뇌피셜로 떠들었겠어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틀리면 이거는 누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 줍니까? 그냥 다 같이 물어뜯기 바쁘지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틀리면은 나라 망신, 대통령 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청와대 공식 발표가 났을 때 특이 동향 없다는 청와대 공식 발표 났을 때 그냥 믿었어요. 예, 여러분 청와대 공식 발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가장 공신력이 있어요, 사실은. 자, 짚어야 할 부분은요. 지난 20일 동안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변을 둘러싼 추측성 보도와 가짜 뉴스의 범람입니다. 네. 한겨레는 그동안 이른바 대북 소식통이란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해서
보도되곤 했던 북한 정부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예. 뭐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만 왼쪽 도표부터 보세요. 시작은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후 20일 동안 참행한 것입니다. 4월 15일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이따가 이제 그 김일성 생일을 말하는 거죠. 4월 15일이 맞죠? 예. 근데 그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는데, 자 그러다가 4월 20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수술을 받고 향산 특각에 머물고 있다라고 전한 온라인 매체 데일리 NK 보도가 나옵니다. 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개의치 않으면 그만인데 이걸 미국 방송 CNN이 받았어요. 네, CNN이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뒤 위중한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제목은요, 김정은 중태였어요. CNN 기사 제목이 김정은 중태였어요. 기사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하다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데 제목이 김정은 중태야. 제목하고 기사가 따로 노는 굉장히 부실한 그 기사 아닙니까? 예. 국내 데일리 NK 인터넷 신문 보도를 CNN이 받고 다시 김정은 위독설로 장사해 먹으려는 국내 언론이 인용합니다. 네, 사안은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4월 21일에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믿었어야 했어요.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때 CNN 보도를 겨냥해서 부정확한 보도라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반박했는데 기사가 잘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기사는 나왔겠지만 그다지 트럼프 발언에 무게가 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CNN과 트럼프의 관계가 매우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4월 1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자신이 너무너무 이 코로나19 방역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그때 CNN이 이 기자회견 중계를 중단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끊어버렸어요. 뭐 그냥 시간 관계상 끊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존 킹 CNN 앵커가 아예 그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국민 세금으로 선전 동영상을 방영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라면서 강력하게 트럼프를 비난했어요. 예. 예. 이렇게 아주 빅엿을 먹인 거죠. 트럼프를. 자, 트럼프도 이 CNN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코로나19로 자기가 이제 백악관에 갇혀 있다라고 CNN이 보도했어요. 이에 대해서 발끈해하면서 가짜뉴스 CNN이 내가 백악관에서 고립된 채 언제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까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방금 보도했다고 한다. 진짜로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유출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만들어낸 얘기다. CNN은 부패한 가짜뉴스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 중태설을 보도한 CNN 보도를 반박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다지 무게를 싣지 않았어요. 트럼프하고 CNN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그냥 서로 이렇게 씹어대는 모양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하여간. 근데 국내에서 부채질했던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중동 등 수구 부패 언론입니다. 이뿐입니까? 극우 유튜브도
김정은 위원장 신변 이상설과 관련한 각종 주장과 추측을 쏟아내고 위중설에 이어서 의식불명설, 사망설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렸어요. 예. 몇몇 보수 매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를 가정한 후계 구도까지 들먹였어요.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대권을 이어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첨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참 실없고 하찮은 인간들입니다. 예. 자, 이 과정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에요. 예. 공천도 못 받았으면서. 예. 자, 그 윤상현은 일찌감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심혈관 질환 시술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부채질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진 엘리사벳님 42,000원 42만 명 축하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42,000원은 42,000명 돌파했을 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지 않아요? 42만 명이 됐는데 42,000원이라니. 어이구, 뭔가 좀 공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래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아이고, 진 엘리사벳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농담인 거 아시죠? 이런 농담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한 여학생 2명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예. 물론 제가 무슨 성희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예, 농담입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아유, 큰 돈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참, 이렇게 저 시도 때도 없이, 정말 눈치 안 보는, 남의 입장 생각하지 않는 이런 농담을 던졌다가 제가 뺨을 한 2대 맞았어요. 예. 뺨은 왜 때리지? 그때 일 설명하면 여러분, 왜 한 대만 맞았냐, 2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희롱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이렇게 안죽되는 거 말이죠. 예, 이게 여러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 하여간 이 윤상현이가 그렇게 그 김정은 위독설을 부채질했고,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이 사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됐죠.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도 있고, 심지어 뭐 자기 때문에 뭐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나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게다가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자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지난 주말 사망한 것이 99%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들 진짜 아주 그냥 대가리 박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민들을 그야말로 농단했고, 언론도 이들의 장단에 춤을 맞추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인간들, 골 때리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달았잖아요. 태영호와 지성호 사망 가능성 99%. 아니면 말고. 네, 그래요. 덕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부활했다고 레드웨어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가짜 정보, 인포데믹. 인포데믹의 원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원조가 어디예요? 바로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한번 저 채팅방에 써보세요. 가짜 뉴스의 원조 조선일보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짜 뉴스의 원조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조선일보라고 써주세요. 빨리. 예. 가짜 뉴스의 원조 조선일보. 김일성 사망설, 현송월 총살설, 김영철 숙청설 등 이 대북 관련 인포데믹에 있어서는 조선일보가 그야말로 전통과 역사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가짜 뉴스의 원조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가 아니라 조선일보라고 해주셔야지.
쓰기 불편하세요? 예, 그러면 조선일보라고 하시든가. 네. 자, 그래요. 가짜 뉴스의 원조 조선일보. 취재가 불가능하고 또 오보로 판명난들 뒷감당할 일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조선일보를 강제로 폐간시킬 방법은 없고 폐간시킬 방법이 없진 않아요. 그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서울에 있는 언론들은 서울특별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이 언론사 인가를 받고요. 이 신문이 헛소리를 하고 반사회적 그런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면 서울특별시장이 아예 문 닫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 사람 강제 입원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예. 이재명 성남시장 때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시장이 뭐 강제로 형님을 상대로 그랬다 이런 낭설 거짓 뉴스가 번지기도 했는데 실효사항은 아니었죠. 네, 하여간 국민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런 양아치 양아치가 아니라 양치기를 거르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 거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정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4.15 총선이 치러진 지 이제 18일이 지났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도 당연히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래한국당이 미적되고 있어요. 먼저 통합당이 수습된 다음 그런 다음에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거 왠지 꼼수가 읽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만약 미래통합당과 합당하지 않고 19석 의석에다가 예컨대 미래통합당 의원 1명의 의석이 더해져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20석이 되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잖아요. 20석 이하, 20석 미만의 그런 정당들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고 따라서 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입니다. 주도권이 없어요. 한마디로 협상 테이블에 참여도 못합니다.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예.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20석을 만든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합당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한다면, 뭐 홀로서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네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투트랙으로 보수정당을 구성한다면, 네, 원내 교섭단체로서 보수정당을 구성한다면, 자, 그럼 보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는 3개예요. 더불어시민당을 흡수한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미래한국당. 아이고, 이거는 미래통합당이 되는 건가요?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 이렇게 3개 당이 되는 겁니다. 3개 당이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미래한국당이 국고 보조금을 따로 받습니다. 두 당이 합당하면은, 그러니까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이 합당하면은 한 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두 당이 된다면은 국고 보조금을 따로 받기 때문에 곱하기 2배가 되는 것이고요. 국회 상임위원장직 추가 배분도 받습니다. 미래한국당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고 미래통합당도 배분을 받고, 게다가 국회 부의장 1석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하나에다가 통합당과 한국당 국회 부의장 하나씩.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장 하나, 그리고 통합당과 한국당 2명의 국회 부의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원내 3당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되니까요. 자, 이것도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야당 추천 몫이 2개가 되는 건데요. 이 법을 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처장,
선정에 있어서 한 당만 그 반대하면은 그냥 밀고 갈 수가 있는데 두 당이 반대하면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임명이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참칭당 이 두 당이 나뉘어져서 두 당이 반대한다면 이건 뭐 누구를 추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참칭당 내에서는 통합당과 시민당 내에서는 범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차라리 미래한국당을 그냥 독자 정당으로 두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럼 진짜 이거는 완전히 양아치 짓도 이런 양아치 짓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 눈총 또 내년하고도 반년 지나면은 대선인데 한국당, 통합당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꼼수도 있습니다. 통합당에서 한국당에게 한 명 꿔주기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떻게 하느냐? 무소속 4인이 있습니다.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이 네 명한테 야 언젠가 통합당에서 받아줄 테니까 우선 한국당으로 가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미래한국당이 19석인데 이 무소속 4인이 들어가면 23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꼼수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찬 대표가 대응할 수단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예컨대 30석씩 6개로 쪼갠다고 쳐보죠. 180석 아닙니까? 30석씩 6개로 나누면요. 그러면은 저기 원내 교섭단체가 6개가 생기는 거예요. 6개가.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일당을 놓치는군요. 일당을 놓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미래통합당보다는 더 많은 예컨대 한 85석 정도 몸체당을 두고 나머지 당을 또 3개로 쪼개면은 그렇잖아요. 뭐 그럼 되겠네. 그러면은 저쪽에서 당 하나 만든다면 이쪽은 당을 4개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쪽에서 당이 2개면 이쪽은 당을 한 4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은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열렬히 비난하겠지만 원인 제공은 미래통합당이 했어요.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봅니다. 통합당이 그렇게까지 미친 짓을 할 일도 없고 그렇게 또 시도할 만한 그렇게 시도해가지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그런 리더십이 없어요. 통합당이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래한국당은 그대로 존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다시 물론 통합당이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요. 이런 식으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나눠가지고 미래한국당을 독자 생존시킨다. 이것을 감행했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텐데 그 비난을 감당할 만한 리더십이 통합당에는 없는 거예요. 예. 통합당이 순순히 한국당과 합치면 뭐 민주당이 당을 쪼개거나 할 이유가 없죠. 미래 참칭당이 지금 자꾸 통합에 꾸물거리는 걸 보니까 의심스럽긴 합니다. 여당이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입니다. 네. 피닉스 세븐님은 시민당과 합치지 말아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나오면은 합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들을 파견하면은 20석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미래통합당 그렇게 꼼수 쓰면 민주당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총선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가 주목됩니다.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미래통합당 심판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분석인데요. 자, 민주당과 시민당은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당 득표율이 상승했습니다. 광역단체 단위에서는요, 대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당 득표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까지도 올라간 거예요.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의 정당 득표율이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더하기 시민당. 예. 대구는 마이너스 0.07%포인트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당 득표율이 떨어졌는데요. 예, 뭐 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통합당과 한국당 합친 미래참칭당은 17개 시도 중에 10곳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부산 대구 지역에서 고전했지만은 전국적으로 득표율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4년 전 총선에 비해서 부산 지역의 정당 득표율은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산의 의석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정당 득표율은 올랐어요. 0.07%포인트 하락한 대구에서도 수성구와 달서구를 빼면 나머지 6개 구에서는 득표율이 모두 올랐어요. 대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마이너스 2.29%포인트, 달서구는 마이너스 1.45%포인트였는데요. 대구도 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또 미세하지만 하여튼 대구도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이 2개 구 빼놓고는 올랐다.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하지만은 하여간 대구도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4년 전에 비해서 경북 같은 경우 3.25%포인트 정당 득표율이 늘었어요. 경남은 1.24%포인트씩 득표율이 올랐고요. 강원도는 어땠냐? 도내 18개 시군 모두에서 득표율이 상승했는데 홍천은 적은 편이었어요. 2%포인트. 평창이 가장 높았는데 9%포인트 득표율이 상승했습니다. 열세 지역이었던 영남 강원,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권에서 모두 득표율이 상승한 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당에게 내줬던 호남에서도 당연히 압승을 거뒀으니 광주, 전남 또 전북 지역에서의 민주당 득표율 오른 거 그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통합당 사정은 어떨까요? 4년 전에 비해서 일부 지역에서 가까스로 현상 유지에 머무는 등 턱걸이에 그쳤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득표율이 하락했습니다. 득표율이 오른 곳도 상승률이 3%포인트 넘는 곳이 없었어요. 올랐다 하더라도 상승률이 3%포인트 넘는 곳이 없었어요. 크게 떨어진 곳이 제주도인데 마이너스 6%포인트. 통합당의 기반 지역에서도 지난 총선에 비해서 부산은 플러스 2.53%포인트, 대구는 플러스 1.73%포인트였습니다. 예. 통합당, 미래통합당 정당 득표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서 4년 전보다 떨어졌고요.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 강원, 충북에서도 득표율이 하락했습니다. 통합당 득표율이 하락했습니다. 경북은 도내 시군구 29구는 없죠. 예. 경북에는 구는 없습니다. 경북은 도내 시군 24곳 중에서 18곳, 경남은 22곳 중에서 13곳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은 18곳 모두 감소했고 특히 휴전선 접경 지역인 고성군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가장 컸어요. 미래통합당 하락폭이. 고성은 마이너스 10.88%포인트, 인제군은 마이너스 8.45%포인트. 야, 그러니까 휴전선과 마주한 고성과 인제에서 이렇게 하락폭이 컸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평화의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영호남의 지역 감정이 더 두터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예요. 그냥 이번 선거는 통합당이 진 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